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구례 땅에는 월양이라는 과부가 살았지요. 겨우 19의 남편을 잃은 월양은 3년상을 치르고 나서도 꽃처럼 예뻤습니다. 정말로 어찌나 아름다운지 구례에 내로라 하는 양반과 자제들이 죄다 눈도장을 찍으러 올 정도였지요. 허나 월양은 구혼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고집스레 수절을 계속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구례 땅에 고창열이라는 자가 벼슬살이를 은퇴하고 내려왔습니다. 고창열은 나이 50의 종삼품 도호부사까지 올랐던 자였지요. 한마디로 고관대작이었지요. 이 고대감은 조정에 여전히 연주를 쥐고 있었으니 구례의 사또조차 굽실굽실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고대감은 참으로 난폭하고 제멋대로인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양반이고 뭐고 함부로 매질을 하니 그 밑에 머슴들은 오죽했겠습니까? 하여 다들 눈치만 살피면서 두려워하였지요. 문제는 이 고대감의 귀에 월양의 소문이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못이라고 천하절색의 과부가 이 마을에 산단 말이오. 어허, 그런데 아직까지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대감께서 그리 좋아할 소식이 아닌 줄 알아서. 에잉, 사또라는 자가 그리도 눈치가 없다니 출세하긴 영 틀린 것 같구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으니 딱 한 번만 더 아량을 베풀어 주신다면. 되었고 그 과부 주소나 말하시오. 구례의 사또는 굽실거리며 월양이 사는 곳을 고해 바쳤지요. 기세등등하게 사또의 보고를 받은 고대감은 당장 머슴 꾀돌이를 불렀습니다. 대감 부르셨습니까요? 그럼 불렀지, 물렀겠느냐. 네 놈은 지금 당장 이 주소로 가거라. 알겠습니다요. 헌데 가서 뭘 어찌해야 합니까요? 이놈아, 가서 데려와야지 못하겠느냐. 자, 뭐 하느냐, 냉큼 가지 않고. 언제나 화를 내는 고대감은 꾀돌이를 윽박질렀지요. 하여 꾀돌이는 허겁지겁 과부의 집으로 뛰어갔답니다. 대감께서 꽤나 몸이 다르셨구나. 도대체 누구길래 이리도 데려오라고 성화일까? 눈치가 백단인 꾀돌이는 벌써 대감의 의도를 눈치챈 것이었죠. 여색을 밝히는 대감이니 아마 이 집주인도 만만치 않은 미녀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나저나 어떤 여인인지 아주 재수가 움붙었구나. 우리 대감께 걸리면 뼈도 못 추리는데. 고대감은 여인을 신나게 가지고 놀다가 헌신짝처럼 버리기 일쑤였죠. 하여 꾀돌이는 대감에게 찍힌 여인에게 벌써부터 동정심이 들었답니다. 꾀돌이는 월양의 집으로 달려가 문을 쾅쾅 두들겼지요. 누구시오? 도부사 고대감께서 보낸 하인입니다요. 도부사께서 마님을 초대하셨으니 속히 오라는 말씀이십니다요. 고대감이라면 새로 오신 대감이로구나. 월양이가 듣자 하니 아무래도 고대감이라는 자가 수작을 붙이려고 하는 짓거리 같았습니다. 하여 월양은 짜증을 꾹 참고 넌지시 대답하였지요. 과부된 자가 어찌 함부로 밖을 나가겠느냐. 아무도 만날 생각 없으니 대감께는 초대에는 관심 없다 이르거라. 그리고는 문을 쾅 닫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쌀쌀맞기가 겨울바람 같았지요. 헌데 꾀돌이는 벌린 입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소문대로 천하절색이로구나. 무슨 선녀가 내려온 것 같구만. 한참을 감탄하던 꾀돌이는 고대감에게 그대로 일렀지요. 무엇이 감히 내 초대를 거절한단 말이냐. 이것이 듣던 대로 도도하기가 짝이 없구나. 에이, 도도하니까 여태껏 홀몸이겠지요. 쉽게 넘어갈 분이면 벌써 누가 채가도 채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무에게나 함부로 마음을 줄 뿐이 아닌 것이지요. 맞는 말인데 어째 좀 네 말투가 거슬리는구나. 이놈아, 내가 어디 아무개냐? 아이쿠, 쇳내가 실수를 했습니다요. 살려주십시오. 고대감에 들어온 성질을 잘 아는 꾀돌이는 그대로 납작 엎드렸습니다.
헌데 아무리 기다려도 불호령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죠. 슬그머니 올려다보니 고대감은 월양이에 대한 분노를 불태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월양이라고 했나? 내 초대를 매몰차게 거절을 하다니 이 치욕은 반드시 갚아주어야겠다. 집에 돌아가서도 고대감은 뱃속에서부터 삐죽삐죽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껏 초대를 했는데 매몰차게 구는 월양이 무척 원망스러웠던 것이었죠. 해서 자꾸만 월양이 떠오르는 것이었죠. 이 분을 풀지 않으면 도저히 직성이 풀릴 것 같지 않았답니다. 이 고창녀를 무시하고도 곱게 넘어갈 줄 알았으면 아주 큰 오산이로다. 한편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꾀돌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 월양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으니까요. 눈을 감아도 떠도 과부의 아리따운 얼굴만이 아른거리고 있었지요. 이미 꾀돌이는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그러다 보니 고대감의 미움을 산 월양의 아니가 자꾸만 걱정되는 것이었죠. 우리 대감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던데. 참으로 큰일이야. 나라도 월양 과부를 지켜줘야겠어.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였습니다. 하루는 월양이가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또 문을 쾅쾅쾅 두들기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시죠? 대관절 뉘시길래 남의 집 문을 부서져라 두들기는 것입니까? 그대가 월양 과부가 맞소. 그렇습니다. 그럼 잘 들으시오. 예전에 월양 과부는 팽진사에게 은 열량을 꾼 일이 있어 없어. 사실 월양은 몇 년 전 남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건넌 마을 팽진사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었지요. 있긴 한데 그게 뭐 어떻다는 건가요? 그 빚 우리 대감께서 인수하셨다오. 허니 월양 과부는 그 빚을 한 달 내로 속히 갚아야 할 것이오. 아니, 갑자기 그 큰 돈을 어찌 내놓으라는 것입니까? 그건 우리도 모르지. 어쨌든 우리는 전했으니 때맞춰 갚는 것이 좋을 것이오. 사내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쌩하고 돌아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월양은 그만 바다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한 달 안으로 돈을 다 갚으라니요. 월양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고대감의 초대를 거절한 일이 있었구나. 그자가 그 일로 원한을 품은 것이 틀림없어.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허나 월양은 마음을 다잡았지요. 넋놓고 있다가는 졸지에 고대감에게 빚 대신 팔려가는 수가 있었으니까요. 하여 월양은 벌떡 일어나 온 구례 땅을 돌며 돈을 꾸러다녔답니다. 헌데 돈을 한 푼도 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월양의 얼굴만 봐도 손사래를 치며 물러가는 것이었죠. 이미 고대감이 사람을 풀어서 잔뜩 협박을 해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여 월양은 엽전 한 푼 빌리지 못한 채 터덜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안방으로 들어온 월양은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열량을 갚으려면 꼼짝없이 집을 팔아야 했으니까요. 헌데 집을 팔고 나면 그 뒤로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월양 마님, 안에 계십니까요? 뉘시오? 전에 찾아왔던 고대감대 꾀돌이입니다요. 고대감 이름이 나오자 월양의 얼굴이 사나워졌지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단을 낸 것이 전부 고대감의 짓이었으니까요. 일 없으니 돌아가시오. 그러지 말고 잠시만 문 좀 열어주십시오. 오늘은 대감님 지시로 온 것이 아니옵니다요. 꾀돌이는 아무래도 떠날 기색이 보이지 않았지요. 문 앞에 사람을 세워둘 수도 없는 터라 월양은 하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답니다. 그래도 들여보낼 생각은 없어서 문 앞에 턱 서 있었지요. 월양 마님, 이거 받으십시오. 꾀돌이는 가타부타 말도 없이 주머니 하나를 턱 내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월양이 주머니를 열어보니 아니 글쎄 그 안에 돈꾸러미가 잔뜩 들어있는 것이었죠. 열량입니다요. 이거면 고대감께 진 빚을 갚으실 수 있을 거구만요. 도대체 이 큰 돈이 어디서 났는가? 혹시 그릇된 일을 저지른 것이라면 이 돈 못 받네. 아이고, 그런 걱정일랑 마십시오. 그 돈은 꾀돌이가 평생을 머슴살이를 하면서 모은 품삯이었죠. 원래는 그 돈으로 부인도 얻고 집도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걸 몽땅 월양에게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돈을 내 어찌 받겠는가. 가져가시게. 정 받기 싫으시면 뭐 제가 빌려드린 것으로 합지요. 월양은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했지요. 헌데 꾀돌이는 한사코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갚을 수 있을 때 갚으라는 것이었죠. 월양은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고맙네. 내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해에 그럼 다음에 저랑 술이나 한잔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담백하고 믿음직한 모습이었지요. 월양은 꾀돌이가 가져온 돈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고대감의 눈이 이따시만큼 커졌습니다만 그래봤자 갚은 것은 갚은 것이었죠. 귀신이 고칼 노릇이로구나. 내 분명히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했거늘. 꾀돌아, 너는 알겠느냐? 대감께서도 모르는 것을 쇳내가 어찌 알겠습니까요? 뭐 집에 저금이 있던 게 아닐까요? 에잉, 빚을 내세워 월양을 올가매려고 했건만 다 틀렸구나. 고대감은 아쉬운지 입맛만 쩝쩝하셨지요. 뭐 그렇다고 이 정도로 월양을 포기할 고대감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일단 위기는 넘긴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더 흘렀지요. 아니, 이게 다 무엇이냐? 약밤 아니냐? 이 귀한 걸 어찌 가져왔느냐?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좀 구해왔습지요. 불에 구워서 드시면 세상 천지에 이런 별미가 어디 또 없습니다요. 고맙구나. 그렇지 않아도 제사상에 올릴 밤을 구하고 있었는데 네 덕분에 한시름 놓았다. 월양은 간만에 활짝 웃었답니다. 그걸 보니 꾀돌이 가슴이 또 쿵쾅쿵쾅 뛰는 것이었죠. 세상에 월양은 아무리 보아도 질리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월양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째 장기침을 조금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 것이 사나이 꾀돌이를 아주 마음 아프게 했답니다. 아니, 오량마님, 웬 기침이십니까? 별거 아니다. 요새 땔감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공부를 떼지 않았더니 곧불에 걸린 것 같구나. 그러면 안 되지요. 곧 겨울인데 나무찜도 없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꾀돌이는 곧바로 과부집을 나와 산으로 올라갔지요. 그리고는 한다름의 나무를 베어 월양에 부엌에 쌓아두었습니다. 그 뒤로도 꾀돌이는 며칠에 한 번 꼴로 와서 나무찜을 채워놓았답니다. 그렇게 나무를 그득히 쌓아두는데 월양이 꾀돌이를 부르는 것이었죠. 그만하면 되었다. 자네 덕분에 이번 겨울엔 뗄나무 걱정 없이 잘 지내겠구나. 에이,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요? 전 월양 마님이 뜨뜻하게 지내면 그걸로 좋습니다요. 정말 고맙다. 혹시 뭔가 필요한 게 있느냐? 땀을 좀 많이 흘려서 그러는데 우물물 좀 써도 괜찮습니까요? 월양은 꾀돌이를 우물가로 데려다 주었지요. 하여 꾀돌이는 우통을 척 걷어붙이고 푸샤푸샤 우물물을 끼얹었답니다. 헌데 월양은 꾀돌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지요. 그 울룩불룩한 근육에 탄탄한 팔뚝을 보니 절로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것이었답니다. 어느새 월양은 꾀돌이가 다 씻을 때까지도 하염없이 보고만 있었습니다. 응? 월양 마님, 왜 그러십니까요? 아닐세. 아무것도 아니니 신경 쓰지 말게. 다 씻었으면 툇마루에서 좀 기다리게나. 꾀돌이가 툇마루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월양은 벌렁거리는 심장을 진정시켰답니다. 어찌나 가슴이 두근대는지 이러다 꾀돌이에게 들킬 것만 같았지요. 한참 만에야 마음을 다스린 월양은 꾀돌이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뭡니까? 지난번에 나랑 술 한잔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 좀 늦었지만 약조한 것을 지키려는 것일세. 그래도 그렇지. 이건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겠습니다요. 월양은 아주 거하게 한상 차려서 꾀돌이를 대접했답니다. 돈을 빌려줘서 고대감에게 팔려갈 것을 막아준 것은 물론이요. 그동안 꾀돌이가 도와준 것이 너무나도 많았으니까요. 해서 월양은 꾀돌이와 한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답니다. 이 방에 남정네가 들어온 것이 벌써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 아이고, 영광입니다요. 그리고 아주 잘 먹겠습니다요. 그래야지. 자, 내 술 한 잔 받게.
꾀돌이는 월양이 따라주는 술을 넙죽넙죽 받아 마셨답니다. 그리고는 두툼한 고기 산적이며 색색까지 전과 부침을 우적우적 씹어 먹었지요. 그러면서 월양에게도 술을 권했지요. 처음에는 빼던 월양도 결국엔 못 이겨서 주거니 받거니 꾀돌이와 술을 마셨답니다. 둘은 아주 거나하게 취하고 말았지요. 월양 마님, 저는 마님을 처음 봤을 때 무슨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왔는 줄 알았습니다요. 아이고, 자네 너무 취한 거 아닌가? 제가 언제 마님 같은 절세미녀랑 술을 또 마셔보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아주 잔뜩 마셔볼랍니다. 꾀돌이는 월양의 얼굴을 안주 삼아 술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것이었죠. 헌데 꾀돌이의 말이 월양은 싫지가 않았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서방이 간 이후로 누가 월양에게 그런 말을 해줬겠습니까? 구혼을 하러 찾아온 양반자제들도 온통 점잔만 빼다 가니 월양의 입장으로선 답답할 노릇이었지요. 그런데 꾀돌이가 저리도 시원하게 칭찬을 해주니 월양의 얼굴은 온통 붉게 달아올랐답니다. 정말인가? 자네 눈엔 내가 그렇게 예뻤나? 예뻤고 말고요. 월양 마님, 저는 평생 월양 마님께 이렇게 일을 해드리면서 살고 싶습니다요. 자네 덕분에 많이 편해지긴 했지. 월양은 어려운 일을 척척 해결해준 꾀돌이가 너무나도 고마웠지요. 그래서였을까요? 긴장이 풀린 월양은 평소보다 훨씬 과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여 월양은 취기가 잔뜩 오른 탓에 어느새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잠든 모습도 어쩜 이리 고우시냐? 달덩이가 내려온 것 같구나. 꾀돌이는 잠들어 누운 월양을 보자니 심장이 또 쿵쾅쿵쾅 뛰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그러다 그 붉은 파도가 아랫도리에 꽉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꾀돌이의 분신이 순식간에 쇳덩어리가 된 것이었죠. 월양이 잠든 지금이야말로 기회였던 것입니다. 더 참지 못한 꾀돌이는 과부의 옷고름을 풀어내렸지요. 그러자 박속처럼 하얀 것이 딱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어쩜 이리도 하얀지 호롱불 아래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지요. 그걸 보니 꾀돌이는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의 이성이 다 사라지고 한 마리 야수가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꾀돌이는 그대로 올라타서는 아주 제대로 야수의 본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월양은 밤새도록 자지러졌답니다. 꾀돌이의 무쇠 방망이가 내리칠 때마다 아주 죽겠다고 비명을 질렀지요. 헌데 그 목소리는 기쁨에 가득 찬 꾀꼬리 같은 음색이었죠. 그동안 외롭게 홀로 지내던 월양은 그날 밤 황홀경을 맛보았답니다. 헌데 꾀돌이는 겁이 덜컥 났답니다. 새벽이 밝아오니 꾀돌이는 아주 눈앞이 캄캄했지요. 사모하던 월양 과부와 하나가 된 것은 좋은데 혹 월양이 싫어하면 어쩝니까? 그런 생각이 들자 미안한 마음이 앞섰지요. 아이고, 월양 마님을 볼라치 없구나. 꾀돌이를 믿고 술상까지 차려준 월양 마님께 죄스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여 꾀돌이는 날기 박자마자 총알같이 뛰쳐나갔지요. 그리고는 더 이상 월양의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꾀돌이는 월양의 집의 발길을 딱 끊어버렸지요. 그렇게 되니 몸이 단 것은 오히려 월양이었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져놓고 이제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다니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던 꾀돌이가 나타나지 않으니 월양은 그만 원망스러운 마음을 품게 되었답니다. 정말이지 세상에 믿을 남자는 한 명도 없구나. 정주고 몸도 준 나를 헌신짝처럼 버렸단 말인가. 오던 사람이 오지 않으니 허전함이 배가 되었습니다. 방에 홀로 누워있으려니 꾀돌이와의 하룻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하여 월양의 두 눈에는 주르륵 눈물이 흘렀지요. 어느새 월양은 꾀돌이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 이렇게 길들여 놓고 이제는 어찌하란 말인가. 난 이제 저 없으면 살지도 못하겠는데. 그리하여 월양은 매일 밤 꾀돌이를 그리워하며 잠들고 말았지요. 이런 나날이 보름쯤 지나자 이제는 슬슬 꾀돌이가 걱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꾀돌이가 혹시 아프기라도 한 건 아닌가? 그래서 날 보러 오지도 못하는 것은 아닐까?
월양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꾀돌이 얼굴을 한번 봐야 살 것 같았지요. 그리하여 고대감의 집에 무작정 쳐들어갔답니다. 아니, 월양 과부가 아니시오. 드디어 날 보러 오신 게요. 대감께 볼 일이 있어서 온 게 아닙니다. 이 집 머슴 꾀돌이와 할 말이 있으니 좀 불러주시지요. 뭐라고? 과부가 꾀돌이를 왜 본단 말이오? 꾀돌이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걱정돼서 왔습니다. 그걸 왜 월양 과부가 걱정하시오? 그렇게 월양이 고대감과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마침 꾀돌이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월양은 꾀돌이를 보자마자 얼굴에 대번에 화색이 돌았지요. 꾀돌아, 너 나 좀 보고 가거라. 으앗, 월양 마님 아니십니까요? 제가 좀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요. 가긴 어딜 간다고 그러느냐. 자, 이리 좀 오거라. 달아나려는 꾀돌이를 턱 붙잡은 월양은 집 밖으로 끌고 나갔답니다. 벙찐 고대감은 둘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꾀돌이 너 이 녀석. 어째서 보름이나 코빼기도 비치지 않은 게야. 더 이상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게냐. 아니 그게 제가 마님께 못할 짓을 저지른 건 아닌가 싶어서 도저히 월양 마님 얼굴을 볼 낯이 없었습니다요. 둘이서 그렇게 즐거웠는데 못할 짓이라니 또 무엇냐. 하여간 아픈 것 같지 않으니 되었다. 월양은 꾀돌이에게 마구 퍼부어줄 생각이었습니다만 얼굴을 보니 그런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린 것이었죠. 해서 눈웃음을 치며 애교만 부렸답니다. 꾀돌이도 그런 월양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너스레를 떨며 살갑게 대했지요. 그럼 난 가보마. 너도 시간 나면 자주자주 들리거라. 네, 마님, 살펴가십시오. 월양이 화가 나지 않은 것 같아서 꾀돌이는 크게 안심했답니다. 하여해거리면서 집으로 들어갔지요. 이놈아, 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갔을 때는 얼굴도 비추지 않던 월양이 어째서 너한테는 스스로 찾아온단 말이냐? 고대감이 불호령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기겁한 꾀돌이는 변명을 주워 섬겼지요. 아, 글쎄 그게 제가 월양 마님을 좀 도와드린 일이 있어서 오신 것 같습니다요. 허나 고대감 귀에는 이미 꾀돌이의 말이 들리지 않았지요. 듣기 싫다. 네 놈이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거짓을 고하느냐 말이야. 도대체 뭔 수를 썼길래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 월양이 상사병이라도 난 사람처럼 찾아왔냔 말이더냐. 어서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속사포처럼 쏘아대는 고대감에게 꾀돌이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하여 그대로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빌 따름이었습니다. 아닙니다요. 제가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요? 대감님은 제발 고정하십시오. 이놈이 아직도 거짓말을 하느냐? 좋다. 여봐라. 이놈 입에서 바른 말이 나올 때까지 멍석에 말아서 매우 쳐라. 고대감이 씩씩거리면서 외치자 머슴들이 달려나와 꾀돌이를 멍석마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신나게 매타작을 당했지요. 지켜보던 고대감은 여전히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저 배은망덕한 것이 월양 과부와 노란한 것이 틀림없었으니까요. 거 몽둥이질이 왜 이리 시원찮으냐. 더 세게 쳐라.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치란 말이다. 고대감은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인 과부를 웬 머슴놈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니 자존심이 아주 박살이 난 것이죠. 하여 꾀돌이를 아주 신나게 매타작을 했답니다. 숨 넘어가게 맞았지만 꾀돌이는 도저히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었지요. 월양과의 관계를 실토했다간 자기는 물론이고 월양 과부까지 경을 치게 생겼으니까요. 그리하여 꾀돌이는 복날 먼지나도록 맞는 와중에도 끝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감 마님, 꾀돌이 이놈이 정신을 잃었습니다요. 흥, 독한 놈 같으니라고. 여봐라, 저놈을 당장 광에 가두거라. 광에 갇힌 꾀돌이는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지요. 하지만 정신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고대감의 성격상 월양 과부를 가만두지 않을 게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그리하여 가까스로 광을 빠져나오는데 고대감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여봐라, 내 분이 도무지 풀리질 않는구나. 그러니 어서 가서 그 과부년도 잡아오거라. 대감, 혹시라도 고을 사또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사또 눈치나 살피고 있다간 무슨 일을 하겠느냐. 잔말 말고 어서 다녀오거라. 아니나 다를까 고대감은 월양에게도 마술을 뻗치고 있었지요. 얼굴이 사색이 된 꾀돌이는 한시라도 먼저 과부댁에 가서 알려야 했지요. 막 달려가려던 꾀돌이는 갑자기 딱 멈춰서는 것이었죠. 이럴 게 아니다. 이런다고 대감님 흉계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곰곰이 생각을 하던 꾀돌이는 결국 꾀를 하나 내었지요. 그리하여 꾀돌이는 월양의 집으로 향하는 대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대감 마님, 과부를 끌고 왔습니다요. 아니 대감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대감집 머슴들이 월양을 붙잡아 질질 끌고 왔지요. 고대감은 평상에 높이 앉아서 월양을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바른 대로 고하시오. 그 꾀돌이 놈과 붙어 먹은 게 맞소. 붙어먹다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허, 그렇지 않으면 부인이 꾀돌이 그놈을 왜 찾으러 왔겠소? 그거야 볼 일이 있어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양반집 처자가 머슴놈과 놀아나면 중죄요. 강상죄라 이 말이오. 순순히 고하면 불문에 붙일 터이니 바른 대로 말하시오. 더는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강상죄라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까? 대감은 없는 죄를 만들지 마세요. 아주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는 게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구려. 좋소. 어디 따끔한 맛을 보고도 그럴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봐라, 2년의 주리를 틀도록 해라.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관아도 아닌 일개 사대부 집에서 줄이 틀기라니요. 허나 아나무인으로는 천하제일인 고대감은 나라의 법도 따위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여 고대감의 머슴들은 월양을 의자에 묶고 사정없이 주리를 틀었지요. 월양은 굵은 나무가 비틀릴 때마다 비명을 지르다가 나중에는 혼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허나 독하디 독한 고대감은 기절한 월양에게 물을 뿌리고 다시금 주리를 틀었지요. 버텨봐야 내 손바닥 아니다. 두고 보아라. 아주 나만 보면 질질 흘리는 놀이개로 만들어줄 터이니. 고대감의 진짜 속내가 그것이었지요. 콧대 높은 월양을 고문해서 고분고분한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나 문초를 당한 월양은 결국 질질 끌려가 광에 갇히고 말았지요. 대감, 꾀돌이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뭐시, 이 뺀질거리는 것이 자기 혼자 도망을 가. 잡아라. 어서 잡으란 말이다. 대감집은 난리가 났지요. 허나 꾀돌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 혼자 살 길을 찾겠다고 달아났나 보구나. 차라리 잘 되었다. 이제 월양이 그년도 누구 앞에 엎드려야 할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광 속에 홀로 남은 월양은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꾀돌이가 자길 버리고 홀로 도망을 가다니요. 그 배신감에 월양의 마음은 꺾이기 일보 직전이었지요. 꾀돌아, 네가 나한테 어쩜 이럴 수 있느냐. 나는 그저 너한테 하룻밤 놀이개에 불과했던 것이냐? 나는 너에게 정도 주고 몸도 주었는데 슬프고 분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대체 꾀돌이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사실 꾀돌이는 달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대감집을 돌아다니던 꾀돌이는 누군가를 찾아 뒷산으로 올라갔지요. 아니, 꾀돌이 아닌가? 자네가 여긴 웬일인가? 깍딱이 형님, 아우가 부탁이 있어서 좀 왔습니다. 응, 꾀돌이 네가 나한테 부탁을 다하다니. 좋다, 어서 말해보거라. 뒷산의 사냥꾼 깍딱이는 마을에서 발이 제일 빠른 사내였지요. 옛날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꾀돌이에게 도움을 받은 이후 항상 은혜를 갚을 기회만 노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꾀돌이가 먼저 찾아오니 깍딱이는 진심으로 환영을 하였지요. 형님,
이 구례 땅에서 형님보다 다리가 빠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달리기라면 이 깍다귀가 제일이지. 해서 말입니다. 이 문서를 꼭 나주의 목사나리께 전해주십시오. 응, 목사나리께? 알겠다. 내 반드시 전해주마. 서둘러 주십시오, 형님. 이건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문서를 전한 꾀돌이는 돌아와서는 당당히 고대감집 문 앞에 섰지요. 이놈, 지발로 도망쳐놓고 다시 돌아왔느냐? 니놈이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대감, 월양 마님은 손대지 마십시오. 이 쇳내만 죽으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냐 말 잘했다. 월양이 그년 앞에서 네 놈을 아주 보내버려야겠다. 고대감은 월양을 묶어놓은 채 그 앞에서 꾀돌이를 사정없이 매질을 했지요. 얼마나 심하게 매질을 하는지 보고 있던 월양이 몇 번이나 혼절을 하였답니다. 월양이 울고불고 고대감에게 사정을 하였지만 그럴수록 더 심하게 매질할 뿐이었죠. 그렇게 하루 종일 매질을 하니 꾀돌이는 아주 손 하나 까딱 못할 정도로 망가지고 말았지요. 흥, 그만하면 되었다. 이제 마을 밖으로 끌고 가 내다 버리거라. 마을 밖에 던져놓으면 알아서 숨이 끊어질 것이란 판단이었지요. 고대감은 참으로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꽁꽁 묶여서 통곡을 한 월양은 지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꾀돌이가 끌려 나가려고 하니 또다시 악다구니를 쳤지요. 대감, 차라리 날 죽이시오. 저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마을 밖에 내다 버리라니요. 꾀돌이가 죽으라는 것입니까? 그건 월양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오. 그러길래 진작에 내 청을 듣지를 그랬소. 천벌 받을 사람이요, 대감은. 흥, 내가 바로 하늘인데 천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 하기야 이 구례 땅에서 고대감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요. 말 그대로 하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허나 참으로 고약한 하늘이었지요. 그렇게 꾀돌이가 하늘도 무심하게 버려지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바깥이 소란스러워지더니 관병들이 들이닥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고창열 대감은 들으시오. 그대의 만행이 낱낱이 밝혀졌으니 죄인은 속히 나와 오라를 받도록 하라. 아니 무엇이, 누가 감히 이 천하의 고창열에게 나오라 말하는 것이냐. 기겁한 고대감이 고함을 쳤지만 관병들은 들은 척도 안 했지요. 대신 맨 앞에 당당히 선 관병 대장이 무슨 문서 같은 것을 쫙 펼쳤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대의 죄상을 담은 증자니라. 아니 무엇이, 그게 어찌 네 놈들 손에 있는 게냐. 닥쳐라. 죄인은 질문이 아니라 대답을 해야 하는 법. 무엇들 하느냐? 어서 저 죄인을 묶어라. 관병들이 들이닥치자 고대감댁 머슴들은 머리를 감싸쥐고 달아났습니다. 허나 관병들의 육모방망이 앞에 손도 머리도 모조리 깨져서 붙잡혔지요. 고대감을 따라 악행을 일삼던 끈아풀의 최후였지요. 한편 고대감은 더 심한 꼴을 당했습니다. 바락바락 관병에게 대들던 고대감은 육모방망이를 하도 맞아서 앞니가 달아나고 말았지요. 꼴이 딱 영구와 땡칠이었습니다. 정말. 관병들은 월양과 꾀돌이도 풀어주었지요. 괜찮으십니까요, 월양 마님?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내막은 이러했습니다. 꾀돌이가 달아나기 전에 고대감 집을 뒤졌었지요. 그때 고대감이 저지른 죄의 증자를 모조리 챙겨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대감 밑에서 일한 꾀돌이는 대감이 증자를 어디에 숨겨두는지 낱낱이 알고 있었거든요. 허나 충성심 때문에 밝히지 않고 있었을 뿐이지요. 허나 고대감에 대한 실망이 극에 달한 꾀돌이는 결국 월양을 구하기 위해 그 증자를 꺼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깍다귀에게 전해서 남원 목사에게 전하도록 했지요. 구례 사또야 고대감에게 굽실거리지만 대감보다도 높은 목사가 꿀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여 남원 목사는 이제야 고대감을 붙잡게 되었다며 관병들을 왕창 보낸 것이지요. 그리하여 고대감은 고대로 남원 관아에 끌려가서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대감 행세를 못하게 되고 말았지요. 한편 월양은 의원을 불러 반죽음이 된 꾀돌이를 치료하였지요. 사흘이나 크게 앓았지만 간신히 목숨만은 건졌답니다.
꾀돌아, 날 알아보겠느냐? 알다마다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월양 마님 아니십니까? 다행이다. 천지신명이여 감사합니다. 그 뒤로 둘은 병이 나을 때까지 조용히 집에서 정양을 하였지요. 마침내 한 달이 지나니 꾀돌이는 다시금 건강을 되찾았답니다. 이게 다 월양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이었지요. 꾀돌아, 이제 좀 나았느냐? 나았다 뿐입니까? 마님 덕분에 아주 펄펄 납니다요. 응, 그러느냐? 그럼 여기도 기운이 좀 나느냐? 월양은 꾀돌이의 아랫도리를 꽉 붙잡았지요. 여전히 쇳덩이 같은 것이 벌떡벌떡 하였답니다. 하기사 한 달을 빛도 못 보고 간호만 받았으니 좀이 쑤셔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마님, 이러시면 제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요. 당황은 무슨 놈의 당황이냐? 여기 이놈은 아주 성이 제대로 났는데. 허참. 귀신은 속여도 마님은 못 속이겠구만요. 하여 꾀돌이는 그 쇳덩이로 월양을 제대로 즐겁게 해주었답니다. 월양은 한 달 만에 맛보는 꾀돌이를 아주 놓지 않고 꽉 붙들었지요. 둘이 어찌나 재미가 좋은지 안방 구들장이 아주 내려앉을 지경이었지요. 그렇게 꾀돌이와 월양은 남녀의 즐거움을 아주 제대로 누리며 오랫동안 행복하였다고 하네요. 옛말에 이르길 교병필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만한 군대는 반드시 패한다는 말이지요. 고대감은 스스로의 지위만 믿고 월양과 꾀돌이를 함부로 대했으니 그 파멸이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꾀돌이는 지극정성으로 월양 마님을 대했으니 그 덕분에 행복하게 맺어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